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 큐브 한번 해법 영상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큐브 이름은 컨테이너 큐브입니다. 스큐브 기반의 큐브인데요. 표준이 되게 희한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아주 희한한 모양으로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스큐브 모양이고, 왜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있는. 그래서 이 안에 짐도 싣고 하는 그런 컨테이너 박스 모양 닮아서 해서 컨테이너 큐브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큐브를 원래 다른 큐브 사다가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배송비 때문에 좀 모자라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이게 되게 쌌거든요. 싸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도 시켜드리고 강력하게 추천도 좀 드리고, 그래 워낙 싸니까 혹시 다른 큐브 살 때 같이 한번 사시면서 즐겨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큐브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큐브는요, 아까도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큐브 기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엄밀히 말하면 스큐브 기반이 아니라 그냥 스큐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얘랑 완전히 똑같은 큐브예요. 근데 이제 모양의 구조가 어떤 식이냐면 요런 차이가 있어요. 요런. 이게 이제 일반 333 큐브고요. 요거 이제 피셔 큐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333과 피셔 큐브가 완전히 동일하지만 얘가 정반대죠. 이게 지금 코너가 원래 3색인데 여기선 코너가 이렇게 2색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원래 엣지가 2색인데 여기 엣지가 3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너랑 엣지가 정확히 반대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피셔 큐브 할 때는 완전 333이랑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약간 착시 같은 게 있어요. 공식 적용할 때 이렇게 요 3사이클을 공식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코너 3사이클인데 마치 엣지 3사이클을 돌려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착각 때문에 이게 하다가 좀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센터인데 이제 이 노랑이랑 흰색 센터는 단색으로 똑같은데, 여기는 일반 333은 다른 센터도 다 단색이에요. 방향성이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 센터가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센터 조각이 여기 일반 333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서는 센터 조각이 자칫 잘못하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센터 조각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솔빙을 해야 돼서 또 색다른 재미가 있는데, 이 큐브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그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노란색 센터고요. 이게 흰색 센터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 지금 옆면에 보시면 조각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색으로 된 약간 입체 모양의 마름모가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뭐랑 뭐가 해당되느냐, 바로 이 두 가지 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센터입니다. 이게 마치 피셔 큐브처럼, 얘랑 똑같죠. 피셔 큐브처럼 이게 이색으로 된 게 센터고요. 여기서는 이게 단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터가 방향성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스큐브를 할 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이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얘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옆면에서 센터와 코너밖에 없어요. 일반 스큐브가. 근데 얘가 센터잖아요. 그럼 얘가 뭘까요? 코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보면 완전 똑같습니다. 센터, 코너 4개. 근데 원래 코너는 하나, 둘, 셋, 3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코너가 단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거 코너가 빨강, 초록에 같은 색이 있지만 얘는 노란 면이 흰색 면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코너가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요,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얘네 둘이가 원래 흰색 면에 이 파란색, 이 코너 조각이 와야 되는데, 흰색 면에 만약 이 코너 조각을 집어넣었다? 라면은 나중에 어떤 특이한 예외형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또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좀 먼저 파악하시고, 얘가 센터입니다. 얘가 센터고, 요게 코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흰색, 노란 센터라는 것. 자, 이제 구조 파악됐으면 지금부터 이제 간단한 공식 한번 배우고 나서 또 이제 바로 진행해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이제 공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슬릿 해머 이 두 개로, 이 두 개 코너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하는 공식. 원래는 이제 이렇게 놓고 하죠. 일반 스큐에선 RLUF를 때 R 프라임 F R F 프라임 이 공식 하나로 이게 다 푸는 거예요. 초급자 공식 푸는 것처럼 이 큐브처럼요. 먼저 얘를 푸는 건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이제 흰색면에 먼저 코너를 이렇게 맞춰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풀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어딨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파란색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얘 자리가 아니고 파란색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파란색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 주는 겁니다. 1층 코너를 똑같이 맞춰주고 방향까지 맞춰서 이런 식으로 1층 코너를 맞춰주는 거고요. 위가 다 맞아버렸네요. 위는 좀 제가 흐트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층 코너를 맞춰주는 거 똑같아요. 1단계는 얘를 1층 코너를 맞춰주는 건데,
여기가 흰색이잖아요. 얘를 바탕으로 얘는 지금 코너에 지금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팥발 초주 그 색깔의 배치를 맞춰가지고 초주는 맞았네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파란색이 오면 돼요. 근데 지금 파란색 코너 돌 수 있는 게 얘랑 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각형의 코너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왔는데 지금 방향이 틀린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올려서 방향을 바꾼 다음에 내리고 원위치 시키는 이런 식으로 맞춰주잖아요. 그럼 얘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파란색을 올려주는데 이제 처음 헷갈릴 때 올려보세요. 올리면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원래 컨테이너에서 원래 모양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하늘을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에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쪽 센터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파란색이 된 거고 여기서 파란색의 방향을 센터의 방향 그러니까 코너의 방향을 교정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지금 얘가 1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에 맞게 이렇게 교정을 돌려주시고 다시 원위치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큐브랑 똑같습니다. 다만 헷갈릴 뿐이에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쪽으로 올라가면 맞고요.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지금 초록색이 이게 판판한 모양으로 맞게 돼요. 그럼 이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반대 방향. 정확히 따지면 이 초록색이 하나는 여기 흰면에 다 있고 안 닿아 있거든요. 안 닿아 있는 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럼 코너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요 회전면에 맞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회전면에 안 맞죠.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회전면이니까 이렇게 여기가 회전면이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서 위에서 맞으면 안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맞춰주시고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잘못 넣었네요. 빨간색 자리인데 여기서 빨간색 이렇게. 그러면은 파빨초주가 맞았죠. 자, 파빨초주를 맞추고 나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는데 일단은 제가 모양을 좀 만들고 와야 될 것 같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보시면 이제 윗면에 2단계가 그 2층의 이 노란색 코너를 그 노란색 방향을 전부 다 하늘로 맞춰주는 이제 그 방향을 맞춰주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일반 스큐브에서는 이렇게 두 개 맞고 두 개 틀린 경우가 있고 네 개가 다 틀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공식은 아까 그 슬랫제머를 쓰는데 이렇게 놓고 쓰셔야 돼요. 오른쪽 아래가 맞고 왼쪽이 요 옆을 보는 요 상황에서 쓰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쓰시면 안 됩니다. 아래를 볼 때 여기서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쓰면 어떻게 되냐?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하게 되면 이렇게 네 개가 다 맞는 상황이 되고 여기에서 야자 두 개는 오른쪽 두 개는 위아래 요렇게 요 상태에서 요렇게 놓고 여기서 쓰시게 되면 자, 노란색이 모두 맞게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아서 그걸 써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코너가 이렇게 지금 보면 이 두 개가 맞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요렇게 이가 두 개는 지금 방향이 이게 판판하게 맞죠. 그럼 요 두 개가 누워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아까 두 개만 틀린 상황이니까 이거 다 5시 방향이 맞고 그 다음에 7시가 잘못된 그 틀린 코너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옆을 본 상황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놓고 써야 되는지 지금 헷갈리죠. 이렇게 놓고 써야 되는지 이렇게 놓고 써야 되는지 헷갈리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헷갈리시면 그냥 놓고 쓰시면 되지만 모양을 굳이 외우신다면 요 삼각형 모양 요거 있죠. 요 삼각형 모양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센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요 모양이 이쪽을 옆을 보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노란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그 슬랫점을 쓰시면 돼요. 이 두 코너를 중심으로 하는데 코너를 돌린다고 그러면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양 옆에 있는 이 센터랑 이 센터가 요 위에 센터로 올라온다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 센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요 왼쪽 센터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센터가 내려가고 왼쪽 센터가 내려간다. 이런 느낌으로 돌려주시는 게 조금 더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4개가 다 틀린 상황이 벌어져요. 요게 야자 모양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렇고 얘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고 오른쪽 두 개로 이렇게 가 있죠. 그래서 아까처럼 보시면 요 삼각형 모양이 두 개가 오른쪽으로 보게. 그럼 이렇게 놓고 쓰시면 최종적으로 쓰시면 자 지금 여기가 이제 이 센터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 센터를 이 위쪽으로 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올리고 그래서 왼쪽 센터 올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센터 다시 내려가고 왼쪽 센터 내려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보시면 이렇게 센터가 그러니까 코너가 모두 맞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바로 예외형인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것처럼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다 맞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일반 스큐브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원래 일반 스큐브는요.
이 코너가 위치가 흰색이 다 맞으면 노란색은 코너의 위치가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색깔이 전혀 지금 정반대 있는 상황이죠. 주황 위에 주황이 와야 되는 주황 위에 빨강이 왔고 파랑 위에 초록이 왔어요. 그죠? 이건 일반 스큐브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바로 뭐 때문이야? 코너가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맞춰진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파란색은 위에 파란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원래 아래 초록색, 흰색 면에 다 해야 되는 건데 뒤집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부터 거꾸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초록색부터 내려볼까요? 그럼 초록색을 그냥 내리면 여기 보시면 방향이 안 맞죠? 그러면 방향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을 맞춰줘야 되겠죠. 방향을 이렇게 회전면에 이렇게 일자로 되게 맞춘 상태에서 내려줍니다. 자, 초록 내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초록색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초주. 근데 주황이 위에 여기 있거든요. 그럼 내려주시고요. 그럼 파란색이죠? 그럼 옆에 딱 대기가 돼 있어요. 그럼 파란까지 내렸어요. 그럼 빨간색 얘만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또 판판해지죠? 이쪽이 아닙니다. 제가 거꾸로 올랐어요. 흰 면과 닿지 않은 쪽. 이쪽으로 방향으로 올라가서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돌려야죠. 이렇게 회전면에 이렇게 일자로 되게 해서 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초록색도 원위치 하시게 되면 자 교정이 됐죠. 아까는 요 색깔이 파란 코너 위에 초록 코너가 와 있었는데 코너가 교정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코너 여기까지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코너가 다 맞았으니까 센터를 맞추면 되죠. 센터 공식은 한 사이클 공식을 돌리면 되는데요. 이 노란 면 먼저 맞추는 거죠. 노란색이 위로 오고요. 그 다음 얘가 내려가고 얘가 뒤로 가는 이렇게 3사이클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먼저 맞출 건데 흰색은 맞아 있으니까 노란색을 뒤에 놓게 해서 요 뒤에 놓고요. 이 두 코너를 중심으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뒤집어서 뒤집는 거 빼고 Y2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이 코너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이렇게 쓰시면 노란색이 맞죠. 그럼 옆면을 보시면 4개가 다 틀리면 하나 돌려서 하나 맞추고 그 다음에 이 3개인 상태에서 공식 쓰시면 되죠. 그래서 주황색 열로 파란색 열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3개 틀렸으면 틀린 걸 가운데를 여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놓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Y2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자 아주 깔끔하게 쉽게 해결이 되죠. 얘랑 똑같아요. 그럼 얘를 노란색 맞춰보면은 지금 노란색 센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노란색이 1로 오는 거예요. 흰색이 여기고 여기서 공식 쓰면 얘가 오고 얘가 가고 그 다음에 얘 파랑 빨강이 뒤로 이렇게 가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코너를 돌린 건데 코너를 돌린다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센터가 위로 올라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내리고 오른쪽 센터가 올라오는 거예요. 왼쪽 내리고 하면은 왼쪽 센터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원래 올리는 게 가운데서 이게 올라가는 거고요. 마지막 왼쪽 올리고 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 1차 그 Y2 이렇게 Y2 요 두 코너 중심으로 요 센터랑 요 센터예요. 그래서 먼저 오른쪽 센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올리고 이렇게 센터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왼쪽 올리고 착 하게 되는 코너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맞았죠. 자 그러면 이제 옆면의 센터만 남은 거죠. 옆면 센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 맞았잖아요. 맞은 거 두면은 요게 틀린 게 3개가 있죠. 하나 둘 셋. 거기서 이제 가운데가 빨강 파랑이니까 빨강 파랑이 가운데로 오게 여기서 이제 공식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서 오른쪽 내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처음에 저도 헷갈려서 여기 얘가 가운데 요 센터잖아요. 그럼 이 흰색 센터랑 노란 센터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맞게 돌린 거예요.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자 그럼 Y2 이렇게 Y2 한 상태에서 다시 흰색 센터가 올라오면 맞게 돌리신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잠시만요. 제가 잘못 돌렸나 봐요. 자, 요 상황이죠. 여기서 요로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다 센터로 올렸네. 여기다가 가운데 하나 둘 세 개 중 요 가운데 여기다 올려야 되니까 흰색 센터 여기다 올려야죠. 센터 올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자 요렇게
하다 보면은 이번에는 지금 예외형이 없이 다 끝나버렸는데요. 다행이네요. 자, 맞췄고 예외형은 제가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맞추면서 지금 저도 지금 순간 카메라 보고 하니까 좀 헷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큐브를 처음 사시면 이런 착시가 좀 심하실 겁니다. 그게 이 큐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예외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외형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흔한 상황이에요. 가장 흔한 상황인데 바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센터가 이게 뒤집어진 상황인데요. 센터가요, 총 3개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2개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1개만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3개가 뒤집어지는 게 제일 쉬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개가 뒤집어졌을 때가 두 번째 상황이긴 한데 이거를 설명하면 3개가 뒤집어진 것도 같이 설명돼서 이걸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먼저 이 스큐브를 좀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는 신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문제인데 이 센터가 여기서는 이제 단색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 우리가 신경을 안 써봤잖아요. 자, 그럼 요렇게 오팡지 글씨. 자, 글씨고 윗면이 지금 빨간색입니다. 센터가. 오른쪽이 초록, 왼쪽이 파랑인데요. 요 두 코너 중심으로 슬릿잼 한번 써볼게요.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한 번을 쓰면요. 코너가 이 2개가 바뀌고 이 2개가 바뀝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한 번 더 써볼까요? 2번 써보겠습니다. 2번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코너는 이제 당연히 흐트러졌지만 잘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센터는 제 위치에 있거든요. 원래 위치. 그런데 요 흰색 글자가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센터가 뒤집어집니다. 즉 두 번을 하게 되면요. 얘를 뒤집을 수가 있어요. 얘도 물론 뒤집어지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보시면 요 2개가 뒤집어졌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3개를 뒤집는 거예요. 얘랑 얘를 동시에 3개를 뒤집을 거예요. 요 두 코너를 중심으로 슬릿잼을 2번 연속 쓰시게 되면 얘랑 얘가 3개가 뒤집어지거든요. 그럼 뒤집게 되면 얘는 맞고 3개가 틀어진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슬릿잼을 2번 쓰게 되면 모두 맞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 틀린 거를 중심으로요. 위에 센터가 이 가운데 자리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내리고 이 위에 센터가 가운데로 들어온다.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자, 한 번 썼어요. 자, 2번 써볼까요? 두 번째. 이렇게 2번 썼습니다. 지금 코너가 흐트러지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코너 맞추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요 센터 맞았죠? 이렇게 뒤집고 나면 하나, 둘, 3개가 남았어요. 그죠? 그럼 3개가 남았으면 여기 얘를 중심으로 요 두 코너를 중심으로 슬릿잼을 2번 쓰시게 되면 얘랑 3개가 다 뒤집어지는 뜻이죠.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한번.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2번 하게 되면 자, 모두 뒤집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개가 틀어졌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대각 2개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머리를 조금만 쓰시면 돼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럼 만약에 아까 그 2번씩 쓰는 공식을 여기서 써볼까요? 그럼 얘 맞고 얘 틀리고가 되겠죠. 그죠? 그럼 맞고 틀리고 그럼 하나만 틀리게 돼요. 그러면 3개가 틀려야지 제일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맞고 얘는 맞고, 그러니까 여기서 뒤집어지니까 틀리고 맞고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틀린 거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공식을 쓰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는 맞고 틀린 게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2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둘, 3개에서 가운데 놓고 이거 위에 걸 가운데로 내리는 거예요.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한 번 더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자, 2번 썼더니 자, 얘는 맞고 틀리고가 됐죠. 거꾸로. 자, 그럼 요렇게 놓으면 이제 3개가 됐죠. 그럼 여기서 쓰시면 되겠죠.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한 번. 2번째 쓰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센터가 맞았죠. 이렇게 센터를 맞추다 보면 이제 코너가 이렇게 틀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너 교정하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 먼저 센터 예외형부터 좀 먼저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너 교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맞추시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이거 되게 자주 발생하는데 이제 센터가 이렇게 하나만 틀린 경우입니다. 하나만 틀린 경우. 3개가 틀린 게 제일 쉽고요. 2개 틀린 거, 이렇게 틀린 것도 이렇게 틀린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예외형 하나만 틀린 거, 요거 경우인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이 스큐브로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글씨가 이렇게 모팡지 써 있고 주황색이 위입니다. 파랑 오른쪽, 초록 왼쪽인데요. 자,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한번
아까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2번. 우리 계속 했었죠. 자, 2번 더 해볼까요? 3번. 자, 4번 했더니, 자, 이제 뭐 글씨는 이제 2번 할 때마다 이게 180도 뒤집어지니까 원위치에 다 지금 뒤집어진 게 없는데 코너가 흐트러져 있잖아요. 여기서 2번을 더 써볼까요? 5번, 6번.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트위스트를 우리가 마치 6번 하면 333에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혹시 발견하신 분? 얘 보세요. 뒤집어진 거 보이십니까? 뒤집어졌죠. 자, 얘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스큐브에서 6번을 쓰잖아요. 이 슬랫제머를 6번을 쓰게 되면은 그냥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 여기서 똑같이 6번을 써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얘를 가운데 놓고 위에 걸 내린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자, 한번 6번을 쓸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큐브에서는, 자, 얘 하나만 뒤집어진 것 같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랑 3개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얘도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얘는 제가 방향성을 신경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자, 어떻게 되냐. 아까 하나만 뒤집었을 때, 지금 여기서 슬랫잼을 6번 썼더니 얘랑 얘 3개가 다 뒤집어졌어요. 그럼 어떤 경우가 되느냐? 얘랑 2개가 뒤집어진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서 쓰시면 되죠. 이거 2번. 여기서 2번 쓰면 자, 2번 쓰니까 이게 3개가 뒤집어지는데 요 2개 맞고 틀린 게 거꾸로 얘 맞고 2개 틀린 게 되고, 자, 뒤집으면 3개 틀린 거 되니까 여기서 2번 쓰면 슬랫제머입니다.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하는 거 그거 계속 쓰고 있어요. 하나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2번 쓰면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센터가 하나가 뒤집어졌을 때, 2개가 뒤집어졌을 때, 2개가 뒤집어졌을 때, 3개가 뒤집어졌을 때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맞추시다 보면 코너를 교정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센터를 교정하다 보면 코너가 뒤집어질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럼 코너가 뒤집어질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반 큐브에서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일반 큐브입니다. 여기서 슬랫제머를 또 써볼게요. 한 번, 2번. 자, 2번을 쓰게 되면 이 센터, 아까 보시면 저희가 2번 썼을 때 얘네 센터 위치는 그대로가 되지만 얘네가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2번을 더 써야 돼요. 4번을 쓰면 센터가 뒤집어지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4번을 한번 써보면, 자, 센터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코너만, 자, 센터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코너만 이렇게 뒤집어진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4번을 더 써볼게요. 한 번, 2번, 3번, 4번. 자, 그러면 또 센터는 뒤집어진 게 없을 거고요. 당연히 지금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보이시죠? 아까 2개가 이렇게 보고 2개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진 모양이죠. 우리가 원래 이제 보통 그 노란색 방향 맞출 때 이 방향에서 한 번만 쓰면 다 맞잖아요. 자, 여기서 4번 더 써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이러면은 센터 바뀐 것도 없고 코너도 모두 맞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4번을 써볼게요. 어떤 모양이 되나? 자,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센터는 변함이 없죠. 4번이 2번 하면 센터가 뒤집어지고 4번 하면 원위치가 됩니다. 뒤집어진 게. 자, 그러면 코너만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요 상황에서 4번을 넣었으면 요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뒤집게 바뀌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자, 요 상황에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코너가 이제 뒤집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코너 원래 요거 오리엔테이션, 그 방향, 코너 방향 맞추는 거 똑바로 평평하게 만들 때 요 모양 있었잖아요. 요 삼각형이 오른쪽을 보게. 그래서 요 모양 위에서 보시면 저는 약간 비행기처럼 보이거든요.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고 요게가 이제 앞쪽이 이쪽을 보게. 요 상황에서 그 4번을 쓰시게 되면 코너 오리엔테이션이 모두 맞게 되는 겁니다. 센터 변함 없이. 자, 4번 써볼게요. 1번, 2번,
자, 3번, 4번. 자, 이렇게 교정을 하는 거고요. 자, 한 가지 예외형이 더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코너가 뒤집어지는 건 항상 짝수로 뒤집어집니다. 2개 또는 4개, 6개, 8개 이렇게 뒤집어지는데요.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2개만 뒤집어진 경우. 근데 제가 알려드린 거는 4개씩 뒤집어졌잖아요. 그럼 이걸 2개가 뒤집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4개를 뒤집는데 4개를 동시에 뒤집으면서 얘네는 맞지가 않아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은 상태에서 4개를 다 뒤집으면 4개가 다 틀리게 되겠죠.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방향이 헷갈리잖아요. 그럼 코너 방향을 잘 봤을 때 아까 처음에 그 비행기 날개를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상황에 쓰시면 안 돼요. 이 상황에 쓰시면 이 2개가 맞아 버립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지금 여기 코너 자리가 이 코너 자리인데 2개는 맞아 있고 코너 2개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 옆에서 보시면 여기 삼각형. 얘가 틀렸다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삼각형이 오른쪽을 보고 얘는 날개. 얘가 틀렸다면 이처럼 이 삼각형 날개가 여기 또 생기겠죠. 그럼 이 상황에 쓰시면은 이 2개는 맞고 이 2개는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반복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쓰지 마시고 요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요렇게 90도를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여기서 이제 요 상황 여기 이제 이게 이렇게 아까 맞는 방향에 있어요. 이렇게 놓고 쓰시면 아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잖아요. 안쪽에 삼각형이 이게 반대 방향이니까 당연히 안 맞겠죠. 얘는 아까 날개 모양이 됐어야 되는데 날개가 아니라 날개가 접히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오른쪽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쓰시게 되면 돼요. 헷갈리시면 이렇게 맞는 게 왼쪽, 이렇게 삼각형 오른쪽에 보인 상황에서 놓고 쓰시면 된다.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안 보이잖아요. 맞는 게 왼쪽, 삼각형 이렇게 보인 상황 이렇게 놓고 4번을 쓰시면 돼요. 4번 써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쓰시게 되면 자 4개가 다 틀어진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 상황에서 아까 그 비행기 모양 이렇게 삼각형 요 삼각형이 오른쪽을 보게 여기 비행기 날개가 되게 이 상황에서 이제 4번을 쓰시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4번, 한번. 지금 배터리가 부족해갖고 또 꺼졌네요, 잠깐. 혹시 연결이 조금 이상하다,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럼 이해해주세요. 제가 휴대폰으로 찍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자꾸. 이게 배터리 소모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자, 4번을 쓰면 이렇게 해결이 됐죠. 그래서 뭐 이렇게 2개가 틀어져 있고 아래쪽에 흐트러져 있건 이 모든 거는 이 방법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자, 요 상황을 응용하셔가지고 보시면 자, 모든 이 컨테이너 큐브의 모든 예외형 상황을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컨테이너 큐브 한번 같이 맞춰봤는데요. 정말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솔빙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 이 슬래지머 요 한번 쓰는 것도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착시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회전 자체도 이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왜 안 돌아가지 막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큐브가 가격도 되게 싸니까 아까 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큐브 사다가 좀 여유가 되신다. 이게 만 원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한번 같이 구매하셔가지고 특히 스큐브 하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이거 정말 강추드려요. 그러니까 일반 스큐브에서는 알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특징들, 센터의 특징, 코너의 특징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푸는 것도 사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방법 말고 다른 방법 또한 2-3가지 더 찾아놨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 영상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또 찾아보시길 바래요. 또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아보셔야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요 스큐브 맞히는 방법 2가지 올렸었는데 그 2가지 방법 중에서 그 2가지 방법 모두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또 딴 것도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코너 터닝 큐브의 정말 끝판왕이죠. 제일 어려운 바우이니아 도데카헤드런 2 가지고 한번 돌아오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